지난 시간에 진주 강씨인데 강씨를 내놓자고요. 양하고 여가요. 이게 여라고 하는 것은 모계사회예요. 이게 양이 유목 생활에서는 양이 재산이죠. 네. 가장 큰 재산이요. 그러니까 모계사회에서 재산의 관리자를 뜻한 급자요. 성강이. 그렇다고 하면은 강씨가 처음으로 성을 가진 거요. 그러면 염제신농씨라 그랬잖아요. 네. 자, 염제신농씨가 처음으로 강씨성을 사용한 거. 그러니까 성 중에서 원류가 가장 이게 깊은 거예요. 여기서 102개의 성씨가 파생되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성강자예요. 요것은 종족 이름 강자예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합쳤죠? 예. 양하고 사람이네요.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네.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칠목자하고 양양자하고 목양인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어떤 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일까요? 하는 얘기야. 이것을 저희 서융이라고 합니다. 이게 융족이죠. 지금 얘기하기로 신장 위구르 지역, 중앙아시아, 흉노, 티베트 이쪽 계열에. 그래서 양을 많이 치던 이게 종족으로 저희 잘 아시는 거예요. 양양의 각골문입니다. 여기가 양의 두뿔이에요. 여기 몸체예요. 여기 꼬리예요. 그럼 양의 두 뿔, 몸체, 꼬리를 나타내는 게 양이요. 그러면은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양의 머리를 내 걸고 개구기를 팔아. 저 무슨 글자죠? 바다양자입니까? 큰 바다양자입니까? 저걸 바다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 바다양이라고 그래야지. 왜 큰 바다를 나타낼까? 이게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물수하고 양양이. 물이 양떼의 무리처럼 많이 모였다. 유목생활에서는 양떼는 엄청나잖아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해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는 무슨 해죠? 바다예요. 바다예요. 이거는요? 큰 바다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큰 바다입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우리가 동해, 남해, 카스피해, 아라비아해. 그런데 이건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근해, 근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몰원자 그래가지고 원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 이제 그거하고 같은 거고. 이게 뭡니까? 기를양. 기를양.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양양하고 밥식 먹을식. 그럼 양을 밥 먹여 기른다는 얘기거든. 그게 양육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봉양이라든지 돼지 기르면 양돈이고 닭 기르면 양계고 그렇잖아요. 요것은요 장명에 엄청나게 좋은 글자입니다.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물수하고 기를양이 합해졌어. 그러면 물이 만물을 기르잖아요. 물이 만물을 기르는 공덕이 깊고 넓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물이 만물을 기른다? 그러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말씀 뭐가 있죠? 상선약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물의 역할이 이만큼 깊고 넓은 것이 상선약수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주관을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물이 어떻게 해서 생과 사를 주관하냐? 그러면 생과 관계되는 글자가 있어요. 하도에서 무슨 수요? 일육수가 있잖아요. 최초의 숫자. 생활한 거죠, 이게 뭐. 하도에서 일육수. 그러면은 양수가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태내물이잖아요. 이걸 모래진물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작지만 가장 큰 우주의 물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이 양수는 큰 바다 양하고 저는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양수하고 같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양수하고 같을 거예요. 깊고 넓을 양. 그래서 저는 이런 양자 하나가 수가 필요할 때 굉장히 장명에 좋은 한자다. 그러면 물이 죽음하고 관계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북망산 할 때 북쪽에 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물 따라가네. 그런데 저희 빈사지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빈자 무슨 빈자죠? 물가 빈자라. 그러면은 죽음에 임박하는 것이 물가에 이르는 거라가 물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말로 죽음 무슨 길 간다 그러죠? 황천길 간다 그러잖아. 그럼 황자가 이게 샘천자라. 물이라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강 건너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내 조상을 만나건. 그러지. 그래서 이게 죽음과 관계돼. 그런데요, 물이 또 최초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저희들 생활에서 이게 현관이라고 할 때 현자가 무슨 현자죠? 거물 현자잖아요. 그럼 검다는 얘기는 물이죠.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드나들 때 최초로 거기가 당도하는 것이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여기를 통해야 돼. 그러니까 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생과 사를 주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들 죽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으면 무엇이 자꾸 축소돼요? 우리 몸 중에서 수분이 줄어들어. 그럼 아이 때는 수분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들으면 자꾸 이게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져. 그래서 죽으면은 이 수분이 고갈돼서 자연사 할 때는 바짝 마르는 거거든. 그래서 건강하다는 얘기는 침샘에 침이 넉넉하게 나올 때 이게 근원 긴물양이라 그래요. 이게 근원이 길다는 얘기는 양양하고 길령자가 합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왜 긴물이라? 이게 양의 창자처럼 길게 흐르는 물이라고요. 그러면 양의 창자, 구절양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근원이 굉장히 길다는 뜻도 되고요. 이게 모양양하고 도토리상. 그럼 이것은 나무목에다가 근원 긴물양이 합해진 거라.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니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모양이라. 그러면 도토리 나무의 열매 열리는 모양이 어떻다는 거요? 농사가 풍년이면은 도토리는 흉년이라 그러죠? 그런데 농사가 흉년이면은 도토리는 풍년. 이게 근원이 긴 물처럼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 내려오는 자연의 신비라. 그래서 도토리가 구황식품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도토리가 구황식품이 아니요. 지금은 건강식품이죠. 과학이 밝혀낸 얘기인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을 빼는데 아주 탁월하다네요. 그게 과학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토리묵 열심히 먹으면 좋겠다. 이게 참 한자어를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자해하는 입장에서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라는 말이 있죠. 제 모양이요, 제 모습이요, 제 꼴이요. 그러면은 이 모자가 본모자예요, 본뜰 모자예요. 가장 우리 모범님이 말 때 이게 무엇을 본뜬다는 얘기요? 이게 도토리 나무 열매 열리는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요. 그 모양 그대로 그게 법이 된 거라. 이게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어. 그러면 이 양식대로 하는 것이 이 도토리 나무 열매 맺히는 모양이 그 모양 그대로 법이 된 게 이게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각양각색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 양자가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명에서 목이 필요할 때 저 글자가 쓰이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럼 강물이 강물이 출렁거리며 길게 흐른다지. 그러면 되겠네요. 수가 필요할 때 좋은 글자입니다. 저희 잘 아시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저 아름다울 미자가 불용문자라고 자꾸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장명책에 봐도 불용문자라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과연 저 글자가 불용문자가 돼야 돼요? 저희가 아름다울 미자가 양양에다가 큰데 합한 거죠. 그럼 큰 양이네요. 큰 양이 살쪄서 아름답게 보여요. 그건 당연하죠. 삐쩍 말르면 볼품이 있어요? 커야지 또 쓸모가 있어. 양이 통통하게 살찌고 커야지 뭐가 쓸모가 있어요? 첫째 고기가. 두 번째 털이요. 삐쩍 말르면 털이 오글오글해서 못 써요. 그 다음에 또요. 우유가 나오지. 삐쩍 마른 데서 무슨 우유가 나와. 그러면 저희들 동양의 미는 양귀비 미요. 통통미요. 풍만한 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서양의 명화들 나신상 보면은 홀쭉한 여인상이 있던가요? 절대로 홀쭉한 여인상 없어요. 이게 사람 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 옛날서부터. 그래서 나신상들 볼 것 같으면 다 통통하고 풍만해요. 그러면 이게 불용문자가 돼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물결 무늬 미자예요. 물이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장명에 필요한 글자겠죠?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물하고 아름다울 미자가 합한 거라. 근데 뭐가 물결 무늬요? 물결이 아롱지며 흘러가는 모양이 아름답다.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한자 어떤 글자를 이렇게 할 때요, 항상 무엇과 같이 연상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 하나마다 다 이렇게 말하자면 연상시키는 그 일상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나. 명화 중에서 한 30년 전쯤에 나왔을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다들 보셨죠? 브래드 피트가 저 황혼역의 강가에서 이게 플라이 낚시하는 거. 그렇게 좋은 모습. 이런 것이 이게 물결 무늬미. 이게 상서로울 상자라. 뭐하고 뭐가 합쳤죠? 제사시에다가 양양이요. 신전에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이게 신성한 의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길상이라 그래.
아주 상서로울 상자 써가지고. 그러면 이거 반대는 불상이겠네요. 어떤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기란조짐이고 이건 흉안조짐이라. 그러면 흉안조짐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불상사죠. 이것처럼 상서로운 구름 기운 거라면 상운이죠? 이거는 진짜 불영문자예요. 지금 이것을 무엇을 제물로 바친다 그랬어요?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이 누군가니 나야. 내가 제단에 바쳐지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제단에 바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들, 딸들 제단에 바쳐져서 휴생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글자 진짜로 불영문자예요. 그런데 버젓이 이름자에 나와 있어요. 네, 성명하게. 그래 놓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불영문자라고 얘기를 안 해.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끔찍스러운 일이죠. 이게 자세할 상자예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바치면서? 양을 제물로 신전에 바칠 때 내가 신께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복 달라고 할 때 우리 큰 아들은 복 주는데 작은 아들은 빼놓고 하나?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다 구해요. 그래서 상세하다, 자세하다고 할 때도 이 자자 이거 있어서 자상하다 할 때도 저것도 이름자로 쓰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양을 제물로 바치는 글자잖아요. 저거 불영문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날상이라.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양양하고 기도자가 합한 거라. 그러면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양이 제물로 승화될 때 두 날개를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글자예요. 그럼 누가 양이 두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죠? 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한자어에는 이 글자가 있어. 비상이라고. 그러면 이 날빛자하고 이 날상자하고는 그럼 무슨 차이라는 얘기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거는 새가 두 날개요, 이게요. 요거는 몸통이고 두 날개를 힘껏 져가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면 요것은 양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요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형이 하의 문제예요. 이거는 형이 상의 문제라고,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형이 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한자에서 이 형이 상의 문자가 이렇게 그렇게 많다는 거. 장명에서도 이 형이 상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형이 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잘 아시잖아요. 이 한자에서 이 형이 상의 문제. 그랬을 때 이게 막 가장 부수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1획, 2획. 그러면 1획, 2획이 핵심적인 것이 우리 육소에서 뭡니까 그게? 지사자잖아요. 지사자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기본이 지사자예요. 이게 형이 상의 문제지 형이 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주하고 가차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 이런 글자들을 쓰시는 분들 첫째 건강을 보면은요 가장 문제가 이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자로 구를 전자가 되겠지. 똥문자요. 쌀을 먹었는데 이상한 게 나와. 달을 잊자. 똥문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 세상이 더 즐겁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분세락이잖아요. 다시 전분세락. 이거 참 멋집니다.
제발 좀 이런 자세할 상, 날상, 상서로울 상 짜가지고 장명하지 말자고요. 이게 잘하시는 글자잖아요. 뭡니까 이게? 고울손, 깨끗할 손, 뭐 싱싱하다. 자, 그랬을 때 저희 이게 고울염자에서 이걸 염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합해졌어요? 물고기하고 양양이 합쳐진 거죠. 이 물고기는 무슨 냄새가 나야죠? 비린내가 나야 돼요. 양은 무슨 냄새가 나야죠? 노린내가 나야 돼. 여기 물고기가 노린내 나고 양이 비린내가 나면은 변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냄새가 났을 때 이것이 곱고 깨끗하고 싱싱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냄새가 나면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 이 얘기가 우리 본성대로 살면은 고운 거잖아요. 그럼 본성이라 그러면 인의 예지신 대로 살면은 이거 고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요? 아니, 본성 다 지키면서 인의 예지신 대로 산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요? 성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 그러니까 갈고 닦아야지. 학위 시습하면서 이런 명리 공부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닦으면서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지 모습대로 살아야지 다른 모습으로 살면 꼴볼길이라 그러는 거잖아. 선생은 선생답게 살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게 고울 염자를 썼느냐 그거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나 고울 여자로 쓰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거는 염야라 이렇게 딱 했느냐고요. 요게 다 이제 풍성할풍. 빛색. 자기 색깔을 풍성하게 낼 때 이게 고운 거라. 이게 글자에서도 얘기하네. 그러면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찾자. 이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좋은 글자가 이 글자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고 하니 이 한자어가 참 신선하다. 이 말 많이 쓰죠. 이 신자가요, 무슨 신자? 잘 아시는 글자예요. 무슨 신자요? 새로울 신, 새신. 이거는 금극목을 해. 도끼로 나무를 잘랐더니 새싹이 나와. 그럼 새싹이 나온다는 것은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재탄생을 하는 글자라, 신자는. 근데 선자는 이거니까 이건 본질의 문제라, 본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선하다는 뜻이 본질은 지키면서 본성 이게 무너뜨리면 안 되지. 본질은 지키면서 새롭게 하루를 새롭게 또 하루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이 삶이 이게 신선한 거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멋진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체의 문제고 이것은 용의 문제라고. 그 체와 용이 같이 합한 글자야. 제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한자 자해가 되거든. 왜 이 글자가 모여졌나 알으시면은 재미가 더해질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한자에만 매이지 말고 한자어를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게 조합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이게 저희들 실력을 막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글자가 저희 국호가 저는 엄청나게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국호가?
조선이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이죠. 그러면 저 고조선 때에서 삼국시대 때에서 이게 신라가 있습니다. 이 신자가 이거로. 그 다음에 조선 해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한자야. 그러면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요. 고조선에서 조선이 나온 거고 조에서 한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요것이 해돋을간이요. 해돋을간에 배주. 해돋을 때 배 타고 아침에 고기잡이 나가. 그랬을 때 이 해돋을간 보면 이게 병화가 있죠. 이 병화가 하늘로 뻗치고 땅으로 가고. 그러면서 항상 그 본질을 지키면서 내일 아침, 오늘 아침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해돋을간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호가 고조선에서 조선 왔고 신라가고 대한민국에서 한으로 넘어온 이 국호가 저는 굉장히 멋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요.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이 선자를 잘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선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개념이 이게 들어차 있지 않으면 그 글을 제대로 못 봐요. 어떤 문장 중에 저 선자가 딱 들어가면은 그냥 착할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그 글 참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착할선 아니에요. 좁을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이건 호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좁을선이. 첫 번째가 호요. 그러면 우리 영어로 하면은 이게 굿이라고요. 그런데 좋다에서 착하다가 나온 거라고. 그럼 착할선은 양이라고, 어질양이요. 호하고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지. 그러면 이 선은 우리가 이게 금문인데요. 이게 무슨 연관이, 이게 말씀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말씀원 되는 거니까 양양에다가 말씀원 두 개가 다투어 말할 경자예요. 다 같이 다투어 말할 경. 왜 이게 좋을 선이냐? 저 사람은 양처럼 선하다고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말한다. 선하다고 아니라 좋다고. 그러면 선의 개념이 나는 좋은데 네가 싫으면 선 아니요. 그런데 너는 좋은데 내가 싫으면 그것도 선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선이요. 그럼 이 선의 개념이 선악해서 악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선악의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선과 불선의 관계지. 이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선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저 지하철 선로에서 거기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 이게 살신성인이죠.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 그 정도 돼야 이게 선이라. 예. 그러면 이제 선의 개념을 정립하세요. 이게 백토선자예요. 백토라고 하는 것은 흰백자. 그러면 이게 좋을 선이니까 보기 좋게 칠하던 백토거든요. 담이나 벽, 마지막 마감질 할 때, 그렇죠? 칠하던 그런 백토요. 요게 무토가 필요할 때, 요 글자 씁니다. 이게 기운다 할 때 기울 선자요. 깁는 것은 무엇으로 기워요? 실 가지고 기워요. 그러면 찢어진 곳이나 헤어진 곳이나 다른 그 곳에 실로 기워서 좋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수선한다고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요런 글자도 장명에 좋습니다. 오행은 없는 거죠, 저건. 요게 다스릴 선자예요. 요게 칠복 들어갔죠? 칠복, 두드릴 복, 때릴 복, 충고한다, 개선한다, 고친다, 다스린다.
선만을 다스린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택선고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릴 택, 선만을 가려서 굳게 잡는다. 이거 택선고집이라고. 다시 택선고집.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어지선 이게 머물러 어디에 머물러? 지선, 지극한 선에 100% 선에 머물러서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어지선. 그러면 택선고집이나 지어지선이나 대학에서 추구하는 거 이건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중용이고. 잘하시는 뭐예요? 오를로 있자요. 오를로 있자는 무엇과 무엇이 합했어요? 양양 플러스 나아요. 어떤 게 옳은 거냐? 나의 언행을 양처럼 옳게 선하게 가진다. 이게 오를로 있자요. 그러면은 이게 나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있으면 너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면 이것은 의는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는요, 공자님은 의를 말하지 않았어. 이제 맹자가 인과 의로 확대를 시킨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정의롭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는 이게 이제 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금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게 경신금 얘기라고. 이렇게 경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극목에서 목을 치기 때문에 금목 상생이기 때문에 인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 말도 폭력이고 행동도 폭력이고 그 쪽으로 가기가 쉬워. 그래서 의인은 인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거동의자라. 거동이라고 하는 행동이죠. 이때는 이게 사람인이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행동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의범절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예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 의는 이 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예의범절이라고 할 때 이 의자를 쓰는 건데 뜻은 이 의자하고 같아. 그러면 이건 예는 인의 예신에서 이게 화죠. 이거는 의는 그럼 이것은 여름이요. 이것은 가을이요. 화급금을 하는 거예요. 화급금을 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죠? 금화교육이잖아요. 열매 맺히는 게 가을에 하도예요, 낙서예요? 하도는 상생관계고 낙서는 상극관계죠. 예, 여러분들 제 강의한 거 까맣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잃어버려야 당연해요. 그래야 내가 또 짓거려 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어제 한 분이 왔는데 제가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내 유튜브를 보는 분은 또 처음 봤어. 많이 볼 때는 하루에 6시간을 본대요.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또 듣고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또 듣고 한대요. 그렇게 재미있대. 그것만 들으면 행복하다네. 이것도 무슨 팔자요. 네? 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입 아프게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예의라고 하는 것이 화급금 돼서 금화교육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데 가장 핵심인 게 예의요. 그래서 이게 예의범절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게 의논할 의자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논한다는 것은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해서 의논해야지 똥꼬지만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논이라든지 논리라든지 할 때 이게 기운이자예요. 기운이자는요, 오를 의에다가 플러스
이거 위 말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이 입기운에, 노래 후렴에, 말 멈출해, 어조사해, 노래 말 어조사. 이거 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해자가 이게 들어가면 말한다 하고 똑같아. 내 말할 때 이게 말할 때 입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게 왜 기운인고 하니 말할 때 옳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기운이라. 그렇다고 하면은 복희 휘자 할 때 이게 복희시 할 때 이게 복희를 쓰는 거예요. 복희시 같은 성인이 이야기할 때는 말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희시 같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가려서 말을 할까요? 그냥 이야기를 하도 법도에 맞을까요? 그냥 해도 법도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희시라고 할 때, 복희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옳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소우에다가 기운 희자가 합친 거라. 그러면 이게 기운찬소라고. 기운찬소를 어디에 바쳐요? 신전에 휘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휘생이라고 할 때 이게 소우를 또 넣어서 이게 휘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거는 장명에 잘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도 장명에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날일이니까 어떤 기운이요? 병화의 힘찬 기운이요. 요것은 햇빛 휘자요. 요것은 불빛 휘자라고. 그러면 요것은 무엇이 힘찬 기운이요? 정화의 힘찬 기운이지. 요것은 어떤 기운이요? 병화의 힘찬 기운이고 요것은 정화의 힘찬 기운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